얼마 전 원주의 한 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4권의 그림책이 발간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부터 애정하는 꽃과 화초, 그리고 6.25 전쟁의 상처와 아픔까지 어르신들의 특별하면서도 다양한 인생을 담은 그림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춘천 MBC에서 인턴으로 활약한 3명의 학생들. 처음 해본 회사 생활과 직접 방송 제작을 경험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이야기해봅니다. 우리나라 민가 고택 중 최고라 손꼽히는 선교장에서 펼쳐지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갓집의 맛과 멋, 선교장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정가 공연까지 300년간 이어져온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23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자 오늘이요.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 날입니다. 맞습니다. 처서가 됐는데 네. 우리 명수 씨한테 제가 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이 처서 네. 한자 네. 뜻 알고 계십니까? 아유, 알고 있죠. 그래요? 멈출 처, 더위 네. 서 아닙니까? 멈출 처? 네, 더위가 물러간다라는 어. 이 정도는 저 알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신기한 게 절기가 정말 딱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맞습니다. 좀 더위를 느끼기가 힘들고 저는 요즘 여름 이불을 덮고 잤었는데 네. 이불이 좀 썰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주말 사이에 이불 싹 꺼냈거든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긴팔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가을이 물씬 다가오고 있구나를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 불청객 소식도 있습니다. 우선 가을 장마 주말 내내 시작이 됐고요. 또 오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을 했죠. 네. 이 두 개가 정말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을 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을, 장마, 그리고 태풍 모두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시청평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함께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처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거든요. 네네. 오늘은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뭡니까? 이 처서가 되면요, 모기 네. 입도 비뚤어진다고 합니다. 목이 더워서.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네네. 삼행시 주제는 모기 입으로 정해봤거든요. 모기 입으로 삼행시 적어서 네네.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자, 모기 입하고 침하고 같이 좀 구부러져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뭡니까, 명수 씨? 오늘은요, 특별한 그림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전 이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어르신들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이 맞아요. 출판 기념회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네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요. 일단 어르신들의 열정,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강사님들의 그런 도움이 잘 결합돼서 아주 특별한 그림책이 탄생했거든요. 네. 내용도 너무 좋았던 걸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 네. 내용 하면은 뭐 6.25 전쟁을 직접 겪었던 맞아요. 이야기부터 고부 이야기 그리고 소중한 화초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했는데요. 오늘은요, 미처 그 그림책 속에 담지 못했던 숨겨둔 이야기들을 전해주신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도 저는 살기 위해서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따로서 했어요. 가문에 있기는데 손질을 해가지고 말로 그러면 내 목동물에도 줘야 돼. 아유, 기가 막히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엄마 떨어져 가고 뭐. 내 인생을 표현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앞을 보면서 그냥 쭉 달려가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은 나를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인생의 황혼에서 풀어놓는 특별한 그림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옮기며 믿기지 않은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 하지만 어르신들에겐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숨은 이야기를 만나러 윤순자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은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그림책에 담았는데요. 이 그림책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뭐로 쓸까 하다가 시어머니를 모시니까 이제 보게 돼서 쓰게 됐습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변명도 없이 그냥 사람이 몸이 바짝 말라가시는 그런 상태였어요. 굿도 해보고 별짓 다 했지. 많이 드셨어요? 그때는 젊으니까 그렇게 별로 몰랐지만 힘들긴 많이 힘들었죠. 아이를 놓고서 산에를 갔으니까. 김치를 가져갔는데 김치가 꽁꽁 얼었어요. 가져 올라갈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보살의 말에 3년을 꼬박 산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자 시어머니의 병환은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선생님들이 숙제를 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려오라고. 그 책에 있는 그 교과서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선 그 시형을 한 거지요. 그림책을 보고 자녀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뭐 엄마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저씨도 보라고 줬더니 그냥 거짓말 슬쩍 보고 인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곧 방에다 그냥 뒀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인터넷 다 지우 형제들한테 다 올려버렸어요. 우리 여보 최고. 우리 집사람 최고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되신 거잖아요. 아이, 쑥스럽게. 네, 어르신에게 이 그림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그림을 그려보지도 않았고 생각 없이 그랬으니까 좀 기쁘기도 해요. 그지? 시어머님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나 봐요.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가. 고부의 인연으로 오랜 세월 시어머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어르신. 그렇다면 과연 나에겐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나는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번엔 화초사랑의 진심인 전광욱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화초를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기분 좋죠. 기분 좋은 기분이. 꽃 피는 꽃이 피고 안 피는 잎이 싱싱하고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관리를 잘하고 맞으면은 그렇게 잘 크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도 나는 꽃이 좋아요. 화초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화초는 어떤 거예요? 알로카시아가 꽃은 뭐 오래되게 피고 커요키가 가지고 잎이 키워서 이렇게 잘 크면은 재밌어요. 책에서도 화초를 애인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왜 화초를 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기는데 손질을 해가지고 만나 그러면 내 먹동물에도 줘야 돼. 이 그림책 만드는 게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들어가고 있어서 너무 좋구나 했지. 딴 생각 안 하고 그 그림 그리고 저 사진 보면 그런 생각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보내니까 아우 너무해서 그런 걸 다 했네요. 아니 어머님 이름으로 책이 나온 거잖아요. 전광욱 작가님으로 이제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이름이 자꾸 남자 이름이래가지고 남자 이름을 지으시면은 공부를 시켰지만 좀 정확하게 살았을는지 모르지. 바꾸자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바꾸는데 시골에 가서 한 10년 넘게서 하니 그런 걸 말도 잘 못하겠고 왜 그런 데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나고. 어르신의 그림책을 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면 좋을까요? 본다고 하면은
이런 기회를 다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참석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요. 어르신의 애인은 꽃. 그런데 어르신은 왜 이렇게 꽃이 좋으신 걸까요? 정강욱 어르신도 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화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게 된 데는 또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6.25 전쟁의 참상을 그림책에 담은 최춘자 어르신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예, 예. 그거 예, 저 평생 처음 이런 거라서 보려고. 이 내용이 불과 어르신이 7살 때 그 어린 나이에 겪으신 일이죠. 아유, 기가 막히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엄마 떨어져 가고 뭐. 딱 이 전쟁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둘째 오라버니가 이제 의용권으로 뽑혀가가지고서 내 손으로 총으로 다 이렇게 여기를 쏴가지고서 이 손이 병신이 돼가지고서 집이 돌아오셨거든. 그러니까 잊을래 잊을 수도 없지. 어르신이 쓰신 이 그림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희생하고 죽었다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깝고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아주 그 재 넘어오는데 시체가 이리 잡아주고 저리 잡아주고 막 이렇게 쌓아놨는데 수수깡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체라고 그래요. 7살 아이의 기억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합니다. 어르신에게 또 한 번 이렇게 그림책을 만들 기회가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온다면 하도 최유진 선생님이 비행기 태워주셔서 또 하고 싶지. 그림책을 만들기 전이랑 만들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기분이 좋아요. 얼굴 마비가 돼서 기가 막히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1년 동안에. 근데 그 기분이 좋으니까 이것도 빨리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밥상공동체 복지관을 평생 못 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가님 되신 거 축하드려요. 아유,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네. 최춘자 어르신이면서 최춘자 작가님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전쟁을 한 사람이 한테 해본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참전 용사들한테. 코로나19 때문에 1년 반 이상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전쟁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거 몇 배 이상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은 거겠죠? 지금도 전 답답하고 막 화가 나는데. 주마등과도 같았던 인생길을 되돌아보며 사연 많고 탈만했던 삶의 이야기들을 아낌없이 들려준 세 분의 어르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르신들의 그 깊고 깊은 인생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림책이 좋아요 하면서 막 순수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그림으로 남긴다면 제 얼굴에 마음을 진짜 크게 그려서 그래서 행복해진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만나 뵀던 어르신께서 네. 진짜 이 70년이 지난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아픔을 어제의 일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진짜 어르신이라고 할 게 아니라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릴 것 같아요. 윤순자 작가님, 그리고 전광옥 작가님, 최춘자 작가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좋은 작품 활동을 이어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용석 씨가 네. 작가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네네. 저
저까지도 참 자랑스럽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회도 물론 좋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 어르신 작가님들께서 네.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우리 선생님들, 강사님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줬다. 비행기를 태워줬다. 이런 말씀도 맞아요. 아까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어르신들과 강사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잘 화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신명나고 활기차는 인생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요.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요. 처서를 맞이해서 네. 모기, 입이 돌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삼행시 주제 모기, 입입니다. 모기, 입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만나볼까요? 자, 만나봐야죠. 네. 자,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정말 끝나갑니다. 네. 가을의 길목에 딱 서 있는데 방학, 여름방학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놀진 않아요. 특히 대학생분들 방학이라고 해서 다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예, 방학이 저는 되면 놀았지만. 네네. 그럼 용석 씨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공부도 하고요. 그럼요. 다양한 경험도 쌓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주인공들은요. 이번 방학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대학생에서 사회 초년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MBC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4학년 안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춘천 MBC 인턴을 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4학년 김수연입니다. 저는 춘천 MBC 인턴 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3학년 김지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춘천 MBC 인턴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방송 PD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방학 때 놀면 뭐하냐 해가지고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방송 작가가 제 직업으로 삼고 싶은 진로였는데 방송 작가의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강원 365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과 지역사회를 조명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찾아다니고 있던 그런 방송의 특성과 좀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좀 다가가는 걸 잘 못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좀 처음에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방송국 자체의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는 좀 뭔가 딱딱하고 또 일 처리가 빨라야 하는 곳? 9 to 6라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인턴하면서 그걸 처음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요일은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인터넷 이걸로 아이템 회의가 그렇게 그 날짜별로 이렇게 주별로 나눠져서 하는 거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들어와서 처음 그걸 접하고 또 작가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아이템을 고르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제 아이디어, 그러니까 진짜 저 혼자 상상을 먼저 하고 막연히 하고 싶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살을 붙이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이템에 뭔가 컨셉 같은 거를 잡는 걸 보고 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 내는 거구나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직접 다뤄본 적은 없었고 전문적인 카메라를 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촬영하는지, 어떤 구도가 예쁜지, 어떤 색감을 조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방송 작가 일에 물론 관심을 가진 것도 맞지만 이 촬영 자체에도 너무 흥미가 생겨서 아, 이 촬영 현장을 가는 게 진짜 즐겁고 재밌는 거구나를 촬영하면서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우유부단한 성격인데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저희한테 계속 오셔서 너희는 아직도 편집기를 잡고 있냐라고 할 정도로 오래 걸렸는데 한 2주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처참했다고 해야 되나? 좀 많이 갈아엎어야 되니까 저희가 편집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도 부족하고 그런 센스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죠. 연결점에서 뭔가 부족함을 지적을 받았었고 인터뷰와 예쁜 그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되게 나열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여유를 주라는 식의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서 좋았었습니다. 점점 쌓여나가니까 영상이 좀 제가 알던 방송이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예뻐, 이게 맞나? 예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식당 밥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자취하면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인턴 출근하면서 밥을 정말 잘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식당 여기 하면은 여기 뷰가 너무 춘천 시내가 완전 한눈에 보이는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잠깐 바람도 쐬면서 생각 정리도 다시 하고 또 맛있는 거를 간식을 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잠깐 물멍도 때리고 힐링도 하고 점심시간에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좀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같은 이제 처지다 보니까 모여서 그런 소소한 얘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고생이 스쳐 지나가면서 행복했죠. 뭔가 후련하고 나도 하나 끝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하나라도 하긴 했구나. 이 시간 동안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참여도 하고 노력도 했구나를 눈으로 확인한 그런 느낌이라서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자기 이제 퇴근을 하고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했거든요. 근데 뒤에 크레딧으로 나올 때 그런 연출 부분에 저희 이름이 걸리는 걸 보았을 때 좀 계속 본 화면이더라도 뭔가 와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게 내가 첫 걸음이구나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산학협동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인턴 제도를 한번 실시해봤는데 요즘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되게 뛰어나요, 실력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저희 회사 와가지고 저희 제작 인력들한테 큰 보탬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또 그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 함께 제작해갖고 저희 방송에 실제 내므로써 방송사도 좋고 학교도 학생들한테 실습 공간을 준다는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때랑 이제 사회인으로 나가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턴을 하면서 뭔가 내가 방송 일만 배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지배적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누구와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 생활 딱 생각 다시 한다고 하면 즐거워서 다시 또 돌아가서 하고 싶은 기억? 뭐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니 학생들 모습 보니까요. 저의 예전 모습도 막 떠오르면서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학교가
학교가 아니라 사회에 첫 걸음을 뗀 건데 제가 다 떠올리고 설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 아까 두 학생이 그 인턴 이름에 본인들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진짜 네. 뭉클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그게 맞아요. 너무 와닿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계속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옆에서 선배님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얻을 게 많은데 실제로 그걸 만들어서 방송물이 지상파 방송에 나갔다는 것 네.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8주 동안의 그 트레이닝을 잘 마치고 인턴 생활을 잘 끝내고 학교로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소통 채널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또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이잖아요. 저희 삼행시 주제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모기 입 아니겠습니까? 네, 모기 입으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한 분 네네.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재미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제주로 떠나볼 텐데요. 요즘은 뭐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전 세계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뭐 유럽, 네. 남미, 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동남아? 네, 많이 가고 싶어요.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국한되지 않고요. 멀고도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의 음식도 북한이요? 요즘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서 비교적 쉽게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은 북한 음식을 맛보러 제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은 먹는 음식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발을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요, 쉽게 세계 각국의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음식은요, 바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곳이죠. 북한의 음식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뉴가 있고 또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겠습니다. 북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 이곳에서 최근 북한 음식점을 연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예술대학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대체? 예술대학 교수 무슨 북한에서 할 때 그래서 예술대학 교수였고 제가 일단 남한에 오면서는 다 내려는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북한에서 예술대학 성악교수로 15년간 재직해온 허영희 교수는 탈북 후 제주에 정착했는데요. 그동안 시장 일이며 청소 일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상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사장님, 일단 어떤 음식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뭐예요? 콩갈비 전골이라고 해. 네. 콩을 제가 직접 갈아가지고 갈비랑 넣고 돼지갈비도 넣고요. 이렇게 꿀에서 드시게끔 되었습니다. 엄청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이런저런 고명들이 많이 있는데 콩갈비 전골. 콩이랑 갈비랑 되게 좀 조합이 어려운데요. 콩갈비 전골. 갈비가 있는 아까 제가 막 보양식 얘기를 했는데 딱 봐도 이게 약간 북한의 또 보양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콩비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향이 고소해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맛일까? 걸쭉하면서도. 콩 비지에 돼지갈비와 야채를 넣은 콩갈비 전골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처음 맛보는 맛이에요. 세상에, 여기 보니까 버섯에 갈비에 야채도 있고. 네네. 이거 보십시오.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이요 콩. 물론 제가 이제 북한 음식을
접해보는 것도 처음이긴 하지만 음식이 정말 정갈하고 기존에 이제 그 남한에 있는 음식들도 맛있긴 하지만 이런 맛을 처음 느껴봐요, 제가. 예, 와서 잡수하는 분들이 특히 이런 반찬들하고 여긴 달지 않아서 좋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녹두 지짐은 이북 평안도 지방의 명물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향 너무 좋네요, 진짜. 자,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아삭아삭하네. 아삭아삭. 녹두전은 좀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티 오래 구워야 좋습니다. 아니 요거 하나만 시켜서 먹어도 식사 대용으로 든든하겠어요. 이번엔 이북의 대표 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평양냉면을 맛보러 갔습니다. 자, 북한의 맛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수많은 메뉴 중에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만나볼 메뉴가 바로 평양냉면. 평양냉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평양냉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또 어떻게 또 맛을 냈는지. 네, 이 평양냉면은 메밀로 만들었고요. 그 육수는 이제 우리가 소고기랑 닭고기를 이용해요. 원래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세 가지를 육수를 내는데 돼지고기는 약간 민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닭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육수를 냈습니다.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찬 냉면 국물에 말아먹는 평양냉면은 양념을 적게 해서 짜지도 맵지도 않은 담백함이 특징인데요. 한국전쟁 이후 월남민에 의해 전국에 퍼지게 되면서 사계절 즐겨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게 평양냉면, 평양식이라서 그런지 약간 조금 삼삼하고 좀 덜 자극적인 맛이 나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많이 맛을 그렇게 낸 거예요. 간이 안 돼 있어요. 북한 음식은 이제 첫째 좋은 게 조미료가 전혀 안 쓴다는 게 조미료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예, 김치도 조미료가 안 들어갔어요. 예, 고기도 그렇고요. 고기도 제가 일부러 여기서 양념갈비를 하는데 이제 양념갈비를 양념을 과일을 끓여갖고 조미료 전혀 안 넣고 그렇게 했어요. 교수라는 직책과 모든 걸 내려놓고 제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허영희 교수. 식당 한쪽에 피아노를 놓아두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뿌듯하다고 말하는데요. 언젠가 북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 고향의 음식을 함께 먹을 날이 오기를 바라는 탈북민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들 힘내시고 선선한 가을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화이팅!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용석 씨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혹시 99칸의 저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99개면 99개, 네. 99개 방이 있는 저택. 네네네, 100개가 안 돼요? 예. 10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시죠? 집이라면. 예.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들어만 봤습니다. 들어만 봤어요? 들어만 봤어요. 예. 아직 살지 못했어요.
네네. 예, 이거를 살았다면은 제가 정말 네. 거짓말이라고 아. 한마디 하려고 했거든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강릉에 가면요, 조선시대 궁궐밥 최고의 집이라 불렸던 선교장이 있는데요. 이 선교장에서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함께 강릉으로 떠나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과학이라 불리는 선교장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즐겁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같이 가보시죠.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안채주옥입니다. 1703년 최초로 지어진 안채주옥은 선교장 안방마님의 거처였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는 구경을 많이 해봤는데 안까지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그 잔칫날 뭐 이런 건가요? 저를 갑자기 초대를 해주셨을까요? 네, 잔칫날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선교장 하면 고택, 또 조선시대의 고택이잖아요. 근데 이 고택에 사람들께서 다 이제 관람객들께서 오시면 건물만 보고 가시는데 건물 안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평상시에 오픈되지 않던 공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풍류를 즐겼는지를 오늘 하루 종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전통의 맛을 체험해 볼까요? 뭘 만드는 걸까요? 우리나라 고유의 과자인 약과입니다. 이게 이제 보글보글 방울이 생기면 기포가 생기면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달달한 약과. 먹어만 봤지 직접 만드는 건 처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녹말과 송화, 검은깨 등을 반죽해 다식판에 꼭꼭 눌러 은은한 빛깔 우러난 다식도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적으셨어요? 아, 근데 적기는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써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되게 이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 적으신 이유는 실제로 오늘 배워서 좀 한번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유,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열심히 배워가야죠. 네. 되게 사 먹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만들기 어려운 귀한 과자라는 거를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옆에 오신 분은 남편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남편분께서 어떻게 같이 해보셨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내께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요? 네. 이 건물이 이 집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 어떤 데가 원기둥 쓰잖아, 그죠? 그것도 이제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이번엔 선교장 곳곳을 다니며 선교장의 역사적 의미를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빨리 따라가 보자. 우리나라에서 이 담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공간을 구분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게 높으면 여기서 밖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이 가장 아름다운 한옥은 어떤 거냐? 여기서 밖이 보이는 거예요. 선교장의 역사적 의미는 뭘까요? 크게는 이제 건축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민간 주거 건축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크죠. 300칸에 되니까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사실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최고의 민간 주거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궐박 조선에서 가장 큰 집이라 불렸던 선교장. 그냥 눈으로만 보다가 제대로 배우고 둘러본 전통가옥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죠. 아니 어머니, 설명을 너무 열심히 듣고 계시던데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선교장의 역사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교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또 새롭고 의미가 있어 갖고요. 아니 선교장은 그럼 많이 와보셨어요? 예지에서 손님이 오면 제가 들었던 걸 또 다시 설명해 줘야 되니까 강릉을 알리기 위해서. 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부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손님들 오면 또 알려주시려고. 야, 이 정말 문화 해설사 아니시겠습니까? 발길을 옮긴 곳은 선교장에서 가장 아름답다 평가받는 그런 곳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곳이 바로 연못시의 정자 활례정입니다.
평소에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특별히 이 안에서 차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인생샷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D님 준비됐어요? 네. 됐죠? 네. 조선시대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꽃피우던 이곳 활례정에선 정자 아래 피어난 연꽃으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지나던 조선의 수많은 풍류가와 시인, 묵객들이 머물며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던 공간 활례정. 몸을 살짝 옆으로 빌려서 한 모금 입에 넣고 혀끝으로 불리신 다음에 삼키시면 그거지. 너무 좋네요. 네네네.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청산에 사러리랐다. 사러리랐다. 네. 얄얄얄라셔. 얄얄얄. 아, 네,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여기 이 예. 연잎으로 이렇게. 네,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야, 이게 신선 노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거 술 아니에요? 차예요. 풍류의 멋 담뿍 담은 연잎차 한 잔 비우고 나니 어디선가 풍악 소리 울려 퍼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음악 공연입니다. 300년 전통의 한옥에서 만나는 선비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아, 선비의 노래. 저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알겠어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여기서 펼쳐지는 공연 어떤 공연인가요? 오늘은 가객 문현의 정가 공연입니다. 여기는 선교장이고요. 예전에 율객들, 문인들이죠. 문인들은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여행을 하고 선교장에 들려서 글도 남기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풍류가 있었는데요. 풍류의 중심에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문인들이 쓴 시조시에 노래를 얹어서 부르는 동창회 밝았느냐라고 하는 평시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양상가라고 하는 가사도 있을 겁니다. 선비의 노래가 풍류방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야, 이렇게 들으니까 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다운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구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스름 내려앉은 선교장에서 함께하는 정가 공연. 조선 후기 음악을 듣기에 이보다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문화향기 가득한 고택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삶의 짙은 흔적이 녹아있는 선교장에서 만나본 전통의 맛과 멋 어떠셨나요? 옛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보다 많은 이들이 우리 것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잎차였죠. 연잎이 쫙 펼쳐지는 게 네.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요. 맛도 얼마나 네. 기가 막힐까. 어머, 못 드셔보셨어요? 이런 상상이. 드셔보셨나 봐요. 저는 전생에 많이 전생에? 먹어봤는데 못 예, 예. 드셨나 봐요. 전 이승에서 먹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연꽃차 꼭 먹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전통 음식도 제대로 맛볼 수가 있었고요. 한옥의 그 아름다움도 제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가였나요? 전통 음악까지 즐길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것인데 정작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전통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네.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거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과 함께 삼행시
미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은요. 네. 김몽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이 아니죠. 자, 사연이군요. 맞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네요. 예쁜 마음씨를 가진 어르신 작가님 건강하세요. 이 고부 이야기가 그림책 속에 담겨져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그 예.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자, 아까 어르신 세 분 제가 성함을 좀 다 불러드리고 우리 싶었는데 작가님들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작가님 성함 세 분. 어쨌든 우리 작가님들 진짜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셔서 좋은 작품 활동 앞으로도 좀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린님께서 린님께서 네, 자, 예. 그때 그 당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그 시절을 뛰어넘은 멋진 어르신 응원합니다. 네, 이런 사연 또 역시나 보태주셨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을 응원하는 네네. 메시지가 도착해 맞습니다.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삼행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삼행시들이 도착을 해 있을까요? 자, 오늘 삼행 주제가 모기입이었고요. 네. 모기입 제가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쉬는 날에 식구들과 점심도 먹고 기쁩니다. 힐링을 제대로 했어요. 입꼬리가 하루 종일 올라갑니다. 라고 가을이 오면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네네. 아, 모기 입처럼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모기 입을 보셨나요?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나윤이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자, 뭐야 이번 주 목요일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들 개학인데 입이 대빨 나오게 두둥 원격수. 우리 어머님들은 원격 수업이 조금 힘드시죠. 챙겨줘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정은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쏠입니다. 기혼자가 되고 싶어요. 입질이 오질 않네요. 생방송 강원 365 항상 응원할게요. 이거 혹시 김용석 아나운서가 가명을 써서 보낸 건 아니시겠죠? 잠깐만요. 모쏠이 이제 그 모태솔로의 혹시 줄임말인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모쏠입니다. 아니시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정은혜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자, 세상 피곤 S님이 주셨어요. 네, 모여와라 강원 365. 기다리던 삼행시 시간. 입소문 내고 싶은 방송 당연히 강원 365주. 감사합니다. 입소문 많이 고맙습니다. 내주세요. 네. 자, 다음 삼행시는요. 토끼처럼 깡총깡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처럼 쇼핑을 즐겼다. 자, 기대하시라. 새로 사. 입은 원피스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뭐 보고 싶네요. 저희도 그러니까요. 어떤 예쁜 원피스를 장만을 하셨는지 기회가 된다면 저희에게도 좀 보내주시죠. 원피스 플렉스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자, 유빈님. 모임을 가져본 지가 언제인지 기다려보아요. 개인 방역 잘하면 입에 맞는 만난 음식들 먹으면서 수다 떨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모두 힘내자입니다. 힘내자고요. 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좀 편안하게 식당 가서 식사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치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행시 또 계속 만나볼까요? 김성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입장 바꿔 생각하고 서로 돕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삼행시로 오늘 삼행시를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발표를 오늘 해야죠. 정말 특별한 주제였잖아요. 모기 입으로 삼행시를 받아봤는데 오늘 가정용 믹서기 받아가실 분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짜잔! 모쏠님이 받아가시네요. 모쏠님이라니요. 정은혜님께서 그렇죠. 성함을 불러주세요. 정은혜님께서 오늘 가정용 믹서기를 받아가시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삼행시 미션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계속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밤새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맞습니다. 네, 저희 제가 용석 씨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좀 드려도 뭐든 될까요? 좋습니다. 뭐 센스 퀴즈든 넌센스든 다 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하면 어떤 자리일까요? 자, 가장 좋은 자리하면 뭐 공짜로 볼 수 있고 매일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볼 수 있는 별자리 아니겠습니까? 별자리도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정답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예. 일자리 정말 중요하죠. 네네. 그렇죠. 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를 받으려면 네네.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취업 박람회를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저 강원도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름하여 2021 온 오프라인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좀 박람회 가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고 오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